활기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어제는 그렇게 비가 내리면서 여름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장맛비처럼 그렇게 비가 왔거든요. 근데 오늘은 쨍 하고 날씨가 너무 좋아요. 왜 이렇게 오락가락할까요? 뭐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름에는 또 폭염에, 겨울에는 그 한파에, 요즘엔 또 황사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그리고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까지. 맞아요. 제가 봐서는 지구가 나 좀 살려줘, 나 좀 살려줘, 아파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환경 문제의 경각심을 깨우기 위해서 내일 또 특별한 날이라고 하는데 아시죠? 네. 예, 어떤 6월 5일 환경의 날. 환경의 날. 네. 아, 맞죠, 촌장님? 맞습니다. 정확하게 맞습니다. 네. 1972년 이때부터 유엔 그 환경 회의에서 이 날을 지구를 더 이상 이대로 줄 수 없다 해서 지구를 살리자 다짐한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내일 하루만이 아니라 365일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인데 오늘 나와주신 패널들 평소 환경운동 어떻게 실천하고 계실까요? 저는 이 커피 한 잔의 여유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한 3잔은 기본인데 그러다 보니까 일회용 컵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텀블러를 들고 다닙니다. 네. 저희도 종이컵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유리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네. 우리 곽범 씨도 우리 KBS 개그맨 중에 네. 환경운동 열심히 하는 그런 아주 개그맨이죠? 유명하죠. 네. 그렇죠.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는 것도 또 환경에 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남들 뭐 많이 시켜서 버리고 이런 걸 못 봅니다. 그래서 남긴 것도 제 뱃속에 넣고 제 것도 제 뱃속에 넣고 이렇게 환경 운동에 신경 쓰다 보니까 이 환경 운동의 산물 트로피가 여기 있습니다. 아이고, 참, 그러네요. 자, 우리 촌장님도 역시 뭐 잘 실천하고 계시겠죠. 그럼요. 당연히. 네. 저는 제가 살고 있는 공간 자체가 환경 운동입니다. 네. 공간 업사이클링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공간 업사이클링. 네. 버려진 공간 폐교를 이렇게 책을 읽고 또 글을 쓰고 책을 펴내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게 만들었습니다. 그 자체가 바로 저는 환경 운동입니다. 그렇죠. 그러네요. 이 버려진 공간을 다시 재활용해서 활용해서 쓴다는 게 얼마나 또 멋집니까? 그럼요. 우리 운명 같은 여인 조기철 단장님 혹시 음악으로 환경 운동을 생각하면서 혹시 작품 혹시 만드신 거? 그 환경 보호에도요 음악의 분야가 아주 중요합니다. 정서적으로 좋고 제가 한번 느낌 온다. 오. 자, 잠시만요. 뭔가 그 영혼을 담아, 필을 담아 새로운 창작물인 줄 알았더니 음악도 재활용하신 것 같아요. 아름다운 강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이선희 아름다운 강산이고요. 네. 저도 아름다운 지구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 예. 우리 아침마당 전북이요 이렇게 음악도 재활용하면서 열심히 지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 아주 유익하고 재밌고 또 여러분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쉽게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아름다운 지구는 내가 지킨다라고 나선 네 분이 계십니다. 네. 지구용사 네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지구를 지켜라. 지구는 내가 지키겠다. 이런 포스가 느껴지는데 각자 한 분씩 자기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군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환경 작가인데요. 주로 바다 쓰레기, 바다에 떠밀려오는 PET병이나 또 집안에서 생활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는 비닐 그리고 종이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환경 작가 김덕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옆에 계십니다. 우리 이정현 씨. 예, 환경 오염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환경 권리를 지키는 현장에는 언제나 제가 있는데요. 수달의 친구이자 맹꽁이의 벗, 지구의 벗, 전북 환경운동연합 선임활동가 이정현입니다. 확실하게 지켜주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 옆에 계십니다. 우리 모아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쓰레기도 모으고 사람들도 모아서 전주에서 환경운동 캠페인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주 모악산 밑에서 숙소를 운영하고 있는 모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버님께서 무엇이든지 너는 모아라. 모아야 한다. 그래서 모아인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저는 이제 나이와 성별을 좀 떠나서 좀 더
자유롭게 소통하고 싶어서 숙소 이름을 따서 모아라고 지금 2년 동안 활동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예. 자, 그 옆에 계십니다. 우리 선을 씨. 안녕하세요. 저는 늘 환경을 생각하고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기 위해서 친환경 대한용품과 작곡 소분샵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 선을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아니 지구를 지키는 이 용사들답게 뭔가 이 자신감과 자부심이 뿜뿜 느껴지는데요. 근데 저는 김덕신 작가님 네. 환경 작가라는 표현을 처음 듣거든요. 네. 그게 정확히 뭐예요? 자칭, 타칭? 환경 작가라는 얘기는 제가 처음 써보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작가로서 그동안에, 그림을 전시하고 활동을 해왔지만, 네. 제가, 환경을 생각하고 좀 더 심도 있게 환경에 가까워지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시작한 거는 불과 한 3년 전이에요. 그런데, 일반 작가들과는 좀 차별화된, 구별된, 전문적인 작가의 호칭을 받고 싶어서 예, 자칭 환경 작가라고 했습니다. 네. 멋지네요. 그렇군요. 그 업사이클링 작가 이렇게 하니까 네. 제가 살고 있는 책마을에 이런 느낌이 이렇게 막 겹쳐져가지고 되게 반가운데요. 아, 네. 지난 2월까지 이렇게 끝내기로 했던 전시가 네.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는데 네네. 어떻게 된 사정입니까? 불행인지 다행인지, 네네. 코로나로 인해서 관람객이 좀 많이 줄어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군산 철새 조망대가 지금 금강 미래체험관으로 호칭을 변경하면서 거기 관장님과 또 여러 직원분들이 힘을 합해서 저의 의지를 네. 좀 담아서 전시를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계속 특별한 변화가 없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이거를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좀 시간을 더 많이 배려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오, 작품. 우리 곽범 씨가 또 미대 출신이잖아요. 제가 지금 미대 출신 오빠로서 네. 좀 궁금한 점이 있는데 VCR 이렇게 보다 보니까 유화나 이런 걸로 물감으로 그린 것 같은 저게 다 쓰레기로 만들었다는 게 네. 혹시 검증이 가능하신가요? 검증. 네, 그래서 여기 작품을 가져왔는데요. 네. 이 작품은 100% 비닐이에요. 폐비닐. 네, 물감을 한 방울도 활용하지 않고 폐비닐 고유의 색 자체를 그대로 활용해서 작업을 했어요. 네, 그래서 여기 의미가 금줄을 뜻하는데요. 이 금줄은 옛날부터 여인들이 아이를 낳으면 집안 밖으로 대문 밖에 금줄을 쳐서 우리 집에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외부인은 들어오지 마세요. 그 외부인은 마마나 여러 가지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는 요인들이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퇴치하기 위해서 위생적으로 막은 거였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에 코로나야 물러가라 하는 의미를 담아서 금줄을 한번 쳐봤습니다. 아유, 작품에. 코로나19 퇴치용 그림인데요, 이 정도면. 그렇죠. 네. 옆에서 딱 보니까요. 어머니, 저 상추 2,000원치만 주세요. 그러면 담아주는 봉투 있었잖아요. 옛날 그 네. 봉투. 그 봉투예요. 네, 그 봉투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대로. 예. 그리고 봉투가 마침 제가 폐비닐로 작업을 하려는 시점에 봉투를 마트에서 많이 안 주게 됐어요. 네, 그래서 택배 봉투도 들어있고요. 네, 그래서 다양하게 친구들한테 급조를 해서 활용하기도 했어요. 네. 단장님 바로 보이시잖아요, 지금. 예. 네. 어떠세요? 그림의 의미도 좋지만 그 색상이 아주 선명하고 예쁘네요. 네네. 네, 제가 듣기로는 물감을 거의 사용 안 하신다고 그러는데 네네. 이번 작품에는 특별하게 좀 물감을 약간 사용하셨나요? 전혀 안 사용했어요. 전혀. 네. 네, 비닐색 그대로예요, 100%. 100%. 아, 그렇군요. 우리 김덕신 작가님만큼 전시회 때문에 또 바쁜 분이 계시거든요. 우리 이정현 씨. 전북 환경운동연합에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예.
작가로 데뷔하셨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요즘 전시회 때문에 제 입이 마르고 닳고 그런 상황인데요. 제 작품은 아니고 네. 저희가 세계적인 환경 다큐 사진 작가로 알려져 있는 크리스 조던이라는 분의 작품 60여 점과 영상을 함께 전시하고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 조던은 그러니까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사회의 어두운 이면들을 숫자라고 하는 이 통계 수치가 좀 엄격한 거잖아요. 요거를 반영을 해서 굉장히 그거를 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뭐 친숙한 명화를 빌려다가 차용을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같은 문양의 그 무늬들을 반복해서 또 다른 형태의 그 시각적인 효과를 얻어내는 뭐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탁월한 작가거든요. 그래서 한번 오시면 좋겠다 싶고 오시면 또 제가 또 신나게 또 재미있게 의미를 담아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작품을 좀 보면서 저희가 설명을 예, 들어볼까요? 예, 예. 네, 화면 보시죠. 예, 저거는 전구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얼핏 보면 은하의 성단처럼 보여지는 건데 저거는 미국 사회에서 매 분마다 낭비되는 전력 32만 킬로와트시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저거는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 비너스인데요. 저거는 매 10초마다 사용이 되고 있는 비닐 봉투를 그림으로 그려낸 겁니다. 그리고 저거는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큰 새인데요. 저거 혹시 포토샵 한 거 아니냐, 퍼포먼스 한 거 아니냐 하는데요. 어린 새의 뱃속에 형광등과 플라스틱 쓰레기로 가득 차서 죽어가는 그런 신음하는 새의 모습들을 사진에 담았습니다. 직접 전시회 가면 저걸 다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오, 시간 내서 저도 꼭 한번 가보고 싶네요. 예, 꼭 오시면 뭐 사진전에 맞춰가지고 정원박람회 한다고 꽃도 많이 심어놓고 그랬습니다. 아주 편하고 아이들 데리고 오기도 좋고요. 가족이 함께 오시면 더욱더 좋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두 분께서는 전시회로 이렇게 환경 문제를 알리셨다면 우리 모아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별한 플리마켓을 통해서 지구를 좀 지키고 계신다면서요? 네, 맞아요. 저는 지금 작년 9월부터 저를 포함한 총 4명의 기획자와 함께 쓰레기 만들지 않는 장, 불모지 장이라는 플리마켓을 지금 정기적으로 열고 있어요. 이제 불모지 장의 뜻이 바로 이제 불편한 모험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드는 장이라는 준말이기도 하면서요. 또 이제 지역이 아무래도 환경 불모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으쌰으쌰 해보자 뭐 그런 두 가지 의미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장에 오시면요, 이제 판매자분들은 포장이 되어 있지 않는 이제 물건과 음식을 판매를 하고요. 구매자분들은 자기의 다회용기나 장바구니를 꼭 지참하셔가지고 원하는 만큼 그리고 쓰레기 없이 구매할 수가 있어요. 네, 지금 저희 기획자분들이고요. 네, 그래서 저희 그 불모지장에 오시면요, 이제 그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제로 웨이스트 물건도 구매할 수 있고, 또 무농약 자연농 이런 뭔가 환경을 해치지 않는 농산물도 쉽게 구매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뭐 곡물이나 원두 같은 이제 소분해서 판매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다양한 물건들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네. 모아 씨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요. 그 IMF 위기 시절 때 아나바다 운동이 갑자기 생각나네요. 그리고 곽범 씨, 네? 아나바다 운동 정확히 알고 계시죠? 아나바다 그거 다 알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렇죠. 알고 계시나요? 자, 아나바다. 자, 자, 아나바다. 아나바다.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자,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로 먹고 다 먹고 바꿔 쓰고 다시 쓰건데 곽범 씨가 또 웃기려고. 곽범 씨 스타일로 이렇게 바꿨네요. 네, 어떻게든 뭐 다 먹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환경 운동이죠. 남김없이. 네. 맞습니다. 근데 모아 씨 혹시 그 네. 아나바다 운동 들어본 적 있나요? 당연히 들어봤죠. 그래서 그렇죠. 네, 이번 두 번째 불모지 장이 저번 주 일요일에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불모지 장은 저희가 이제 옛날 아나바다를 이제 현대 사회에 맞춰가지고 좀 이렇게 재해석해서 시도를 해봤어요. 네. 근데 선울 씨도 저분도 저렇게 바빠요. 바쁜데 지금 나오셨다는데 무슨 일로 그렇게 바쁘신 거예요? 네, 저는 지금 선호송동에 있는 새활용센터 다시봄에 있어요. 예. 이곳에서는 지금 폐자원들을 이제 새로운 가치 있는 자원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센터인데 이제 세계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가지고 개관을 했고 저는 이제 반짝 가게로 셀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선울님 제로 웨이스트 샵 이렇게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요즘 그런 제로 웨이스트 이런 상점들이 붐인데
선울님 그 가게는 조금 특별하다고 하던데 뭘까요? 네, 저희는 이제 다른 가게와 달리 이제 곡물들을 같이 취급을 하고 있어요. 이제 친환경 제품으로 뭐 비누나 대나무 칫솔 아니면 뭐 수세미 이런 다양한 용품을 더불어서 저희는 이제 뭐 내가 먹고 싶은 만큼 필요한 만큼 소분할 수 있는 잡곡 디스펜서가 있어가지고 원하는 잡곡들 같이 소분해가지고 담아 가실 수 있고 저희는 대신에 오셨을 때 용기를 꼭 가지고 오셔야 돼요. 네. 그러면은 이제 할인도 받으실 수 있고 아니면은 소분 대여 용기도 함께 있으니까 같이 이제 참여하시면 되세요. 예, 아니 선울 씨 곡물을 나눠서 이렇게 소량으로 판매한다는데 좀 신기했거든요. 근데 그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이제 저는 저희 어머니께서 20년간 전주에서 이제 작곡 유통업을 하고 계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작곡 소분 1세대시거든요, 어머니는. 근데 이제 앞으로는 뭐 혼자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고 그 1kg, 2kg 작곡도 좀 많아지게 되는 시대라고 생각을 했어서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원하는 양만큼만 먹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우연히 이제 해외에서 파머스 마켓을 봤어요. 그랬을 때 아 이걸 곡물과 함께 팔면은 정말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지금 계속 제로 웨이스트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저희가 그 의미를 좀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네네. 올해 그 친환경 트렌드가 뭔지는 알고 가면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이 단어를 좀 얘기해 볼까 싶은데 바로 제로 웨이스트. 네. 제로 웨이스트. 뭘까요? 어려워요. 예. 그 제로 웨이스트를 내건 가게를 운영 중인 우리 그 선울 씨가 제로 웨이스트 도대체 뭔지 설명 좀 해주시죠. 어렵네요. 제로 웨이스트는 문자 그대로 이제 제로, 0, 웨이스트 쓰레기에서 쓰레기를 제로로 만들자라는 그런 운동인데 이제 사실 네 제로로 쓰레기를 만드는 건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적 자체는 쓰레기를 제로에 가깝게 줄이자라는 뜻으로 하고 있는 이제 환경 운동이에요. 요즘 이제 쓰레기 문제가 세계 각국에서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함께 확산하고 있는 운동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도 많이 들어봤거든요. 요즘에 뭐 인터넷이나 TV나 뭐 SNS 봐도 뭐 제로 웨이스트 하자 막 이렇게 네,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누가 먼저 시작을 한 거예요? 이 운동은 2006년에 비 존슨이라는 환경운동가가 먼저 실천을 했는데 이 운동가는 5R 실천법이라는 이제 실천법을 내세우셨어요. 이제 첫 번째는 거절하기, 이제 필요 없는 물건은 거절하고 두 번째는 줄이기,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세 번째는 재사용하기. 이제 내가 쓸 수 있는 것들은 재사용하고 이제 재활용하기. 네 번째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사용을 하고 나서 버려야 할 때는 재활용을 하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퇴비아예요. 이 퇴비아는 이제 최대한 자연에서 온 상태 그대로 이제 자연으로 돌려보내주자라는 의미로 해서 5R 실천법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진짜 알기 쉽게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저도 이해가 쏙쏙 되는데 제로 웨이스트 오늘 또 환경 운동에 다 신경 쓰시는 분들이시니까 제로 웨이스트 다 실천하실 거라고 전 생각을 했는데 여기 집에 쓰레기를 모아두고 계시는 분이 있다라는 제가 첩보를 받았습니다. 네. 누구신가요? 누군지 알겠네요. 누군지 알겠어요. 네? 그 돈 대서 모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저는 작품에서도 아직 돈이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렇지만 책임감을 가지고 저는 하고 있어요. 쓰레기를 버려지는 쓰레기 전혀 안 버리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버려지는 쓰레기를 최소화하자 하는 의미에서 저도 작품을 시작하게 됐고 그거를 더군다나 작품으로 좀 더 디자인적으로 아름답게 승화시켜서 업사이클링을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나만의 방법, 나는 작가로서 그림 그리는 사람으로서 나만의 색과 나만의 방법으로 환경운동을 하고 싶었어요. 또 옆에 계시는 우리 이정현 선생님은 목소리와 글로 환경운동을 하시죠. 네, 저는 그림으로 환경운동을 하고 싶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집에 박스가 항상 준비돼 있어요. 거실이나 또는 베란다에 여러 개의 박스가 준비되어 있고 거기에 별의별 게 다
모아지고 있는데 그게 결국은 작품이 되니까 네. 네. 요즘은 신랑한테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거는 오만 잡동사니 것을 다 모으신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쵸. 예. 저희 집 뒷베란다에도 엄청나게 많이 그래요? 있습니다. 예. 생방송이 끝나면 저도 바로 버려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집에 가셨을 때 네. 남편분이 또 싫어하셨을 것 같아요. 원래 깔끔한 분이에요, 성격이. 그래서 저랑 같으시네요. 네, 처음에는 제발 버리고 살자. 네. 그랬는데 지금은 뭐 적극적으로 호응해 준다고 해야 될까요? 제가 모아놓은 짐을 제 차에다가 옮겨주기도 하고 제가 작업실로 옮길 때, 네, 군말 없이 지금은 적극적인 지원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다 이해해 주시고. 네네. 그러니까요. 자, 이제 2021년 친환경 트렌드 두 번째. 네. 줍깅. 줍깅. 줍깅이에요, 줍깅. 네. 뭔가 어감이 좀 약간 귀엽고 애교 섞인 느낌이고요.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거 아닐까요? 이렇게 자기야 여기 쓰레기 줍깅 싫은데 내 대신 좀 줍깅. 이러면 좀 약간 안 그러시긴 하겠죠. 이거 살렸다, 이거 살렸다. 줍깅 살렸다. 이정희 씨, 예. 줍깅 그거 맞나요? 짱이야, 줍깅, 이건가요? 비슷하잖아요. 사랑이 꼽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그 도랑치고 가재 잡고 마당 쓸고 돈 줍고 일석이조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환경 쓰레기를 주우면서 건강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걸으면서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쓰레기와 그걸 줍다라고 한다고 해서 또 산책을 한다고 해서 쓰레기를 주우면서 산책하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줍깅이라고 하고요. 예. 또 다른 말로는 이제 플로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능하면 이제 우리말을 좀 더 붙인 게 이제 줍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제로 웨이스트처럼 이제 하나의 트렌드처럼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젊은 친구들이 요즘 강변을 뛰면서 쓰레기를 줍는 이런 모습들 많이 볼 수 있고요. 동네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쓰레기를 줍게 되면 동네가 더 자세하게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거고 단순하게 줍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고 쓰레기를 저희는 다 성상을 분류를 해서 나눠보면 도대체 어떤 쓰레기가 가장 많이 모이는지 담배꽁초가 많은데 어떤 담배꽁초가 제일 많은지 어떤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많이 버리는지 이게 눈에 다 보이거든요. 과자 봉투 불필요한 포장은 또 어떤 게 많은지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게 돼서 요즘 최근에 동네도 알 수 있고 아까 말한 환경과 건강을 지키는 운동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그 전라북도에서도 예. 이 줍깅 운동을 많이 하고 있나요? 예, 그 동아리까지 만들어져 있어서 아주 운동하시면서 줍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 청소년들이 우리 동네를 한번 깨끗하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환경단체들지는 선생님들과 함께 산책로 주변, 도시공원 주변을 이렇게 쓰레기를 모아서 또 성상 조사까지 해서 교육으로까지 이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이걸 직접 한번 눈으로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버린 쓰레기 담배꽁초들이 어제 비가 많이 왔잖아요. 빗물을 타고 하수구를 통해서 하천으로 들어가고 이게 다시 바다로 이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고래배 속에 있는 플라스틱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거북이 코에 빨대가 꽂히는 게 되고 또 그것들이 다 물고기의 농축이 되어졌다가 우리 밥상으로 올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또 태워지면서 소각장에서 태워진 것들은 하늘로 날아가서 대기오염 물질들이 우리 코를 통해서 폐에 들어가서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들을 아이들이 그걸 보는 거죠. 쓰레기가 어떻게 발생이 돼서 어떤 처리 과정을 거쳐서 결국 어디로 가는가. 이 부분들을 알려주는 좋은 과정이 저는 이 줍깅이거나 플로깅, 쓰레기를 주우면서 산책하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 쓰레기를 모아 모으시는 모아 씨. 네. 혹시 뛰면서 쓰레기를 모아 모으는 줍깅 해보셨나요? 저는 일단 뛰는 건 안 좋아하고 운동도 안 좋아해서요. 일단은 그래서 저는 그냥 생각이 많거나 아니면 심심할 때 그냥 이렇게 슬렁슬렁 걸어가면서 보이는 쓰레기를 주우는 그런 줍깅은 종종 하곤 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담배꽁초가 가장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회용 컵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네. 네. 홍석우 씨가 가장 많이 배출하는 그것이네요들. 예? 담배꽁초와 커피 짠. 네. 지구를 지킵시다. 그러니까. 아이고. 네. 예. 전라북도에도 지금 많이 동참들을 하고 활동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그러니까
그 버려진 쓰레기를 줍다 보면 여기에 왜 쓰레기가 반복적으로 버려지는가를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깨진 유리창 효과처럼 계속 쓰레기가 버려집니다. 근데 여기를 깨끗하게 치우고 여기를 한 꽃밭으로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좋죠. 그리고 쓰레기가 많이 버려지는 곳 같은 경우 여기를 새롭게 단장을 하고 벽화를 예쁜 그림을 그려놓으면 쓰레기를 잘 버리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 김덕신 선생님 같은 분들이 예쁘게 단장을 해주면 거기에다 꽃을 하나 얹고 싶지 누가 쓰레기를 버리고 싶겠습니까? 이게 바로 예술의 힘이고 문화의 힘이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환경과 예술이 만나는 박수를 보여야 됩니다. 예, 뭐 웅변대회도 아니고 갑자기 중간에 박수. 아니 정말 막 힘이 막 들어가네요. 네. 자, 2021년 친환경 트렌드 마지막은요. ESG 경영입니다. ESG 경영. MSG는 들어봤는데 그러니까요. ESG 경영? 치는 건가? 어렵지 않아요? 뭐죠? ESG 치는 경영? 뭘 치는 건가요 이렇게? 저 양념을? 좋은 거 배웠습니다. ESG 말고 MSG 배웠는데요. 예, 맞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게 사실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사실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건데 그 이익을 얻는 활동 말고요. 기업이 환경 보존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환경이라는 이의 앞자를 땄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회의 한 크나큰 구성원이잖아요. 일자리를 넘어서 그래서 사회적인 나눔과 약자들에 대한 배려와 지원들을 해야 되는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된다라는 게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G는 이제 거버넌스 협치라고 하는데 기업이 어쨌든 이익을 우선하다 보면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을 못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래서 좀 투명하게 운영을 해서 외부의 감시도 좀 하고 우리는 어떻게 온실가스도 줄이고 쓰레기 포장 자체를 줄일 수 있는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과 보고서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평가를 해가지고 좋은 기업, 착한 기업, 아니면 나쁜 기업 이런 기업들을 가려내는 역할을 하면 우리 소비자들은 어떤 기업을 선택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죠. 좋은 기업 선택하는 거죠. 자, 아침마당 전북 오늘은 이렇게요.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서 각자 다양한 방식으로 지구를 지키고 있는 지구 지킴이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로부터 그 환경 보호 꿀팁을 저희가 그렇죠. 또 쭉쭉 뽑아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한번 외쳐볼까요? 네. 자, 알려줘! 나만의 환경 보호 꿀팁! 꿀팁! 자, 지금 TV를 보고 계시는 어머니, 아버지들 이 메모지 들고 귀 쫑긋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쉽고 편하게 환경 보호를 할 수 있다라고 네. 곽범 씨가 아이고.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이고 아침마당의 하이라이트죠. 예, 왔습니다. 하이라이트. 예, 하이라이트. 네, 하이라이트. 자, 오늘 준비한 꿀팁은 알려줘 나만의 환경보호 꿀팁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한번 이거 스티커를 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빠밤. 빠밤. 먼저 말하라. 말해라? 네. 이지요. 네? 예. 아니요. 아니 일단 먼저 말하라고 하길래 그냥 제 이름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아니에요? 저분들 중에 있겠죠. 그래요? 제가 꼽았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카페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머그잔으로 달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 카페 사장님들이 약간 관심법을 쓰시더라고요. 딱 들어가면 저 사람이 뭘 주문할지 알아요, 내가. 그래가지고 하려고 하면 그때 이미 아이스 아메리카노 담아서 이렇게 내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기 전에 네. 미리 저는 여기서 마시고 갈 거니까 머그잔으로 주세요. 컵으로 주세요. 이렇게 미리 말을 해야 됩니다. 또 시장에 저희가 이제 가끔 뭐 심부름으로 두부 사러 갈 때 있잖아요. 네. 또 시장 어머님들도 야 표정만 보면 뭐 사고 온지까지 다 알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두부 한번 사러 두부 하려고 하면 이미 검정 봉다리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 콩나물국밥이나 이런 거 살 때 그릇 가지고 가거든요. 그 그릇 가지고 그냥 와야 돼요. 그걸 다시 또 덜어서 여기다 담아달라고 하는 건 또 다른 낭비잖아요. 네. 그래서 미리 말하면 이 불필요한 일회용품 사용 줄일 수 있고요. 본인이 준비해간 장바구니라든지 텀블러 다 잘 쓸 수 있다. 네. 이렇게 라는 취지로 팁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있더라고요. 어떤 거요? 영수증 괜찮아요. 예, 영수증 카드만 주세요. 이거. 미리 말하면 안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미리.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머그잔 내민달지, 에코백을 내민달지 예, 이런 예, 식으로. 그래서 먼저 말해라. 좋은 의미네요. 예.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바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꿀팁. 짠, 빠밤. 페트병의 변신은 무죄. 이건 누구의 꿀팁인가요? 저희인 네. 것 같은데요. 네. 아이들과 함께 페트병을
주웠는데 네. 바닷가에 가서 비닐 가득 주워 왔는데 이거를 또 다시 분류해서 버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안 버리는 방법, 조금 버리는 방법을 생각한 게 페트병으로 꽃도 만들고 그래서 학교 그 울타리도 장식하고 그리고 화병도 만들고 꽃도 꽂고요. 그 화분을 만들어서 꽃도 심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 또 그 여러 가지 재활용 팁들은 아마 주부님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 매체를 통해서. 그래서 저는 그 페트병으로 여러 가지 활용을 해서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팁을 주면 아이들이 집에서 그렇게 활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콩나물 키우는 방법도 있고요. 예,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곽범 씨는 또 페트병에다 대파 심어서 먹었답니다. 자, 다음은 뭡니까? 네, 네. 제가 먹었습니다. 네. 자, 3번 가겠습니다. 짠, 따단, 따단, 다다, 익선. 네. 네. 어렵습니다. 누구죠? 이건 제가 해드릴게요. 선우 씨. 네. 일회용품이 한 번 쓰고 버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다회용 용품을 하고 싶어서 이제 다다 익선을 선택하였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제로웨이스트 샵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 다회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건들을 몇 가지 가지고 나왔어요. 네. 네. 어떤 건지 좀 보여주실 수 저 있을까요? 멀리서 봤을 때 바게트 빵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아침에 빵 먹는 줄 알았는데. 네, 이거는 이제 시골에 가면은 보실 수 있는데 이거는 친환경 수세미예요. 이제 농사 짓는 곳에서 있는 건데 이것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러 모양으로 자르셔가지고 필요한 모양에 맞게끔 설거지하셨을 때 쓰는 것이고 이제 설거지할 때. 이거는 이제 일회용품 빨대를 대신해가지고 실리콘 빨대나 스테인리스 빨대, 유리 빨대, 대나무 빨대 등 이제 다회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빨대예요. 대나무 빨대도 있군요. 네. 이거는 이제 밀랍랩인데 이제 밀랍랩은 일회용 랩을 대안하여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랩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식품 보존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밀랍의 끈적끈적한 성분과 이제 방수 성분을 이제 장점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6개월 정도 이제 오래오래 사용할 수 있는 식품 포장 랩입니다. 6개월 쓸 수 있으면 오래 쓰네요. 네, 씻어서 말리면 되고요. 네. 이런 식으로. 밀랍이면 그 벌집 그거 아닌가요? 벌집? 맞나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벌집 꿀에 있는 성분입니다. 아, 그렇게. 아니, 저는 이제 많이 가져오셨지만 그 빨대, 대나무 빨대도 저도 관심이 가지고 밀랍 랩이 괜찮은데요. 그 음식 왜 뜨거운 거, 그쵸. 그 비닐로 싸지면 저게 좋을까 막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밀랍 랩은 괜찮은 거죠. 저는 그 플라스틱 용기 그 렌즈에다가 집사람이 그 데펴서 주더라고요. 네. 렌즈에. 그랬더니 냄비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내가 꼭 먹어야 될까? 그릇에다 했으면 좋았잖아. 이런 말까지 한 적도 있거든요. 그게 중요합니다. 플라스틱은 이제 제조 과정에서 여러 중금속이라든지 여러 성분들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부드럽게 하려면 가소제 같은 걸 넣어야 되고 단단하게 하려면 중금속 같은 걸 넣어야 되는데 이게 온도 차에 따라서 용출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지면 예를 들면 몸에 좋지 않은 물질들이 환경 호르몬이라는 이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저런 것까지 덮어두게 되면 더 가중되기 때문에 저런 소재를 써주는 거, 유리용기에 저런 거를 덮어서 조리를 하는 거 굉장히 생활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집사람이 그걸 주고 난 다음에 자꾸 여기저기가 아파와요. 자, 곽범 씨? 네. 다음은 어떤 겁니까? 네, 이제 네 번째 가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대나무 빨대가 참 마음에 드네요. 그렇죠. 네. 자, 네 번째 가겠습니다. 슛! 빠밤! 용기를 용기를 내세요. 내세요. 네, 이거는 이제 마지막 저가 네. 제일 잘하고 지금 사람들한테 가장 많이 말하고 있는 건데요. 바로 이제 용기 내 캠페인이에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콩나물 국밥 가지러 이제 냄비를 가져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냄비나 이제 락앤락 같은 그런 다회 용기의 용기도 뜻하고요. 또 그런 행위를 할 때 어쨌든 우리가 힘을 내서 좀 용기 있게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밥을 먹을 때 이제 배달 음식 시켜 먹고 싶어도 가끔은 좀 이게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문제 의식을 가지고 이제 냄비나 어떤 용기를 가지고 가서
해주시면은 네. 그 식당 주인분들이 다들 잘해주세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네. 꼭 이제 용기를 가져가서 쓰레기도 줄이고 이제 집에서 안전하게 먹는 이 용기 내 캠페인 꼭 권장드립니다. 네, 저도 그래서 용기 내고 있는데 용기를 딱 들이밀잖아요. 1인분 주세요 하는데 거의 2인분이야. 맞아요. 이것도 꿀팁이에요, 여러분. 네, 용기 가져가시면 그 사장님들이 좀 더 여유 있게 잘 주시니까 용기 내십시오, 진짜. 예, 근데 괜찮아요. 1인분인데 2인분 주는 거예요. 그거는 아이고 아는 수가 오셨구만. 근데 더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지 모르지만 아무튼 많이 주시더라고. 그 얘기고만요. 내가 딱 들어보기에. 예. 근데 이 환경운동 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천하기도 조금 어렵고요. 근데 한번 하면 괜찮겠지만 네. 다가가기가 또 많이 힘든데 우리 그 모아 씨는 이 젊은 나이에 네. 우리 딸보다도 조사를 해봤더니 2살이 딱 많더라고요. 큰 딸보다도. 근데 젊은 나이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을까요? 특별한 계기가? 일단은 환경 문제는 일단 우리 모두의 문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흘러 들어갔던 것 같은데 이제 숙소를 운영하다가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걸 보고 좀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맞아, 네. 맞아.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숙소를 운영하면서 이제 운영자, 이제 공급자가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손님들에게 환경 보호 방법도 알려주고 이제 제로 웨이스트 대안용품을 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실천의 장을 만들어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뭐 삼배 수세미, 뭐 천연솔, 소창 행주, 다회용 행주, 뭐 대나무 화장지 이런 것들을 이제 구비를 하면서 이것들을 이제 경험을 하신 후에 이제 일상 속에 실천까지 하실 수 있도록 이제 권장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플라스틱 통 대신에 샴푸, 린스, 바디워시, 샴푸 바라는 게 있어요. 비누를. 네, 그래서 그것도 지금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되게 그런 거 왜 붙여놓잖아요. 저희 숙소에서는 이런 규칙이 있습니다. 아, 맞아. 라고 1번에서 한 10번까지 쭉 네, 적어놓고 맞아요. 그렇게 해놓은 게 있어요? 하지 마세요, 그거. 뭐 저희 하지 마세요는 많이 없고요. 왜냐면 네. 다들 좋은 분들이 오셔서 네. 이제 취지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이제 감사하게도 잘 쓰고 가시기도 하고 몰랐던 분들이 오셔서 배워간다고 오히려 방명록에 잘 적성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알고 오시는 숙박비 분들. 말고 체험비하고 교육비를 좀 더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배워가는 것도 많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네네네. 아니 근데 선혜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예전부터 환경과 관련된 일들을 해 오셨다면서요? 네, 저는 이제 반도체 회사에서 환경안전팀에서 대기환경 기사로 이제 환경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해화학 물질도 관리하고 이제 산업 현장 안에 있는 대기나 수질이나 폐기물 같은 이제 그런 환경 일을 했었었는데 제가 몸이 조금 안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몸이 안 좋아지면서 일을 쉬게 되었고 그러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해외에서 파머스 마켓을 봤었을 때 이제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곡물과 하면 참 괜찮겠구나라고 해가지고 이제 쉬면서 이것저것 아이템 생각해보고 그래가지고 이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몸이 아까 안 좋으셨다고 했는데 계속 지금 몸이 좀 안 좋은. 아니요, 저는 이제 수술을 했고 되게 몸 상태는 더 좋아졌어요, 전보다. 왜냐면 좀 제가 전에 했었던 일은 아무래도 아무리 환경 일이라고 하지만 제가 직접 실천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거든요. 이제 행정적인 일이었다가 이제 몸이 안 좋아지면서 내가 한번 실천해 볼 수 있는 환경을 찾아가보자 하면서 이제 조금 더 친환경적인 것들을 찾아가다 보니까 몸이 전보다는 훨씬 더 이제 마음도 긍정적이고 좋아지게 된 것 같아요. 예, 그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자영업자들이 아주 힘들거든요. 근데 선울 씨도 그 타격을 좀 입으셨나요? 그쵸. 저희는 이제 제가 작년 10월 달에 오픈을 했는데 이제 그때 오픈을 했을 때는 사람들이 이제 제로웨이스트 샵이라는 의미 자체가 조금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도 같이 있으면서 저희가 매출이 20만 원이었거든요. 마진이 아니라. 이제 그때는 되게 많이 힘들었고 하는데 사실 이게 뭐 제가 수익을 내고 장사를 하려는 마음보다는 조금 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기 때문에 이제 그때를 발판으로 해가지고 지금은 손님이 문만 열어도 되게 행복한 이제 그 경험이 되게 좋은 경험이었죠. 네. 네. 일단 모아 씨, 선을 씨, 곽범 다 외자. 아, 그래요? 그 젊은 라인. 네.
그런데 선을 씨가 모아 씨를 행동대장이라고 부른다던데 뭐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제 모아 씨는 저는 이제 가게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수거나 뭐 할 수 있는 거점이라면은 모아 씨는 네트워크를 되게 잘해요. 그래서 여기저기 뭐 프로그램을 제가 캠페인을 진행하면은 모아 씨는 여기저기 네트워크 형성이 되어 있는 곳에서 이제 다 이렇게 전파를 하시면서 이제 환경에 관심이 없던 가게도 환경에 관심이 있게 만들 수 있을 만큼의 이런 소통을 잘 하면서 이런 네트워크 형성을 잘 해주셔가지고 저는 이제 든든한 지원군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모아 씨의 표정도 처음 오셨을 때보다 지금 한결 밝아졌어요. 처음에는 이제 낯설고 그러니까 네. 그랬는데 근데 환경운동도 처음에는 낯설지만 나중에 하다 보면 더 편해지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럼요. 네. 특히나 이 환경운동의 중요성이 인간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아까도 뭐 그 고래 말씀하시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환경이 아프면 몸이 아프다. 예.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하고 있는데요. 뭐 전에는 그냥 이게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 문제 이렇게 생각했지만 네. 그 쓰레기가 어디로 가는지 최종 어떻게 우리에게 다시 되돌아오는지 봐야 될 것 같고 아까 선울 씨 같은 경우도 이제 반도체 회사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네. 굉장히 우리가 모르는 화학물질이 정말 많거든요. 그게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공장에서 어떤 물건을 취급하는지 또 이런 정보들을 많이 알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알게 모르게 이런 환경성 질환에 노출되는 사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 그리고 미리 아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지금 정보가 되고 그럼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캠페인들을 많이 펼치고 우리가 이렇게 해보자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분들이 나서고 있는데 아이디어 기획도 정말 중요하겠어요. 어떤 캠페인 펼치고 있어요? 네. 저는 일단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어쨌든 불모지장을 네. 운영 기획을 하고도 있으면서 또 이제 비건 탐식단이라고 해서요. 이제 비건이 뭐냐면요. 저희가 탄소 배출을 가장 이제 극대화시키는 게 축산업과 낙농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소비를 이제 하지 않고 또 동물 착취를 반대하는 것들이 이제 비건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먹는 비건, 즉 이제 뭐 계란, 우유, 뭐 육류, 어류 등을 제외한 이제 메뉴가 있는 식당들을 저희 탐식단들이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 주인분께 혹시 이런 거 빼서 메뉴가 가능한가 하고 여쭤본 후에 이제 양해를 해주시면은 거기에 이제 스티커를 부착하는 운동이죠. 네, 이제 이거는 광주에서 먼저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그것도 하고 있고 또 불모지장에서 저희가 캠페인을 크게 열었는데요. 바로 그 바꾸다 캠페인으로 분리배출을 잘만 하면요. 이제 재활용 용도가 엄청 높은 자원이 많아요. 그래서 쓸모 있는 것들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이제 바꾸다 캠페인 종이팩 편을 열었어요. 근데 혹시 다들 이 종이팩이랑 종이류가 다른 거 알고 계셨나요? 종이팩, 종이류? 종이팩. 아니 종이로 했으니까 종이팩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게 뭐 어떻게 달라요? 네, 이거는 완전 다른데요. 그래서 저희가 꼭 분리 배출을 할 때는 종이팩과 종이류를 분리해서 배출을 해야 이 종이팩은 천연 펄프로 만들어져서 화장지로 재탄생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종이팩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유, 두유, 주스팩이 있는데요. 지금 전주는 동사무소에 이 우유팩, 두유팩, 이 종이팩을 가져가면 화장지로 교환을 해줘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제 그 종이팩을 배출을 할 때 바로 이렇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네. 씻고 펼치고 이렇게 꾹 잘라주셔야 돼요. 네. 뜯어야 되는구나. 네네네. 꼭 맞아, 잘라서 그렇게 해야 돼. 네.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이제 배출을 따로 해야 이제 꼭 화장지로 재탄생이 되고 재활용 용도가 아주 높아지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 불모지장에서도 전주 카페랑 단체들 30군데랑 같이 연결을 해서 이 종이팩을 모았고 그리고 2m짜리 그 수거함을 전북대 광장에 설치를 했어요. 그랬더니 총 3,000개가 모여가지고 네, 이것들을 지금 좋은 데다 기부를 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유팩은 이렇게 그냥 버리면 네.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씻어야 돼요. 그래서 시차 갖고 내놓긴 했는데 죄송합니다. 네. 오리기까지 하셔야 돼요. 아,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택배 상자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맞아요. 테이프 분리해야 되는 네, 거고. 꼭 테이프 분리하셔야 돼요.
테이프 분리해서 또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한쪽에 놓으시면 종이백 다르게 배출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근데 모아 씨가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요, 진짜 그 너무 디테일하고 섬세하게 하거든요. 근데 인생은 모아 씨,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이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근데 뭐 고기도 안 먹고 지금 채식하는 거죠? 네, 뭐 거의 채식 지향을 하고 있죠. 노력하고 있는 거. 왜냐면 제가 환경 보호 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뭔가 그렇게 탄소 배출을 촉진시키는 것을 이제 먹는다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제 안 먹게 됐고요. 그리고 함께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응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하고 있어요. 네. 조기철 단장님도 이렇게 그 우유팩 이렇게 찢어서 버리고 그거 시치고 다 아시죠? 알고 계셨죠? 저도 잘 몰랐고요. 정말 이제 앞으로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모아 씨는 또 플라스틱에 관련된 캠페인을 벌리신다고요. 네, 맞아요. 이거는 옆에 계시는 늘미국 대표님 선일님께서 먼저 이제 선행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같이 참가를 했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네트워킹을 잘 하신다고 해주셨는데 전주 가게 분들과 함께 이제 작은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는 개념을 알리기 위해서 같이 시민들과 함께 모아서 이렇게 전달을 해드렸어요. 뭐 챌린지도 한다는데 무슨 챌린지 하셨어요? 저희가 지금 병뚜껑을 모아오는 챌린지를 하고 있는데 이제 30개를 모아오면 처음에 찰보리 500g을 증정하는 이런 챌린지를 했어요. 30개 500g이요? 네. 근데 이게 잠깐 하는 챌린지였었는데 이게 홍보가 너무 많이 돼가지고 이제 막 400개, 500개씩 이렇게 들고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지시는 거예요. 이제 저는 이제 집에서 먹는 그 소비하는 그 이제 병뚜껑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1kg로 이제 제한은 두고 있긴 하죠. 오, 많이 범아, 보이네. 네. 범아, 네. 너 오늘 끝나고 뭐 하더냐? 병뚜껑 기술로 하자. 쌀 좀 딴다. 가방 갖고 와라. 일단 줍깅을 거기서 하는 거죠. 줍깅. 줍깅. 근데 또 너무 많이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지효 씨. 그러니까 저 같으면은 막 이렇게 주워서가지고 막 뭐 1kg까지 막 이렇게 막 준다고 하니까 엄청 주워갈 것 같은데요. 근데 굉장히 많이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쵸. 이게 다 이제 삽이거든요.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이제 플라스틱 병뚜껑을 모으는 이유가 이제 이 치약자개로 만들어져가지고 이 치약자개를 판매하는 이 수익금을 가지고 환경운동에 사용하는 그 기금 마련하는 그 이제 기금 마련이죠. 이제 이거에 대한 제가 하는 환경 기부인 거예요. 제 나름의 방법에 사람들한테 널리 알리기도 하면서도 이제 제가 찰보리를 소비하는 그 돈으로 이제 환경운동 기부하는 차원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너무 많이 알려지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익산에서 자전거 타고 오셔가지고 병뚜껑을 막 400~500개씩 짊어지고 오세요. 근데 이분을 어떻게 제가 돌려보내겠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드렸는데 이제 점점 제가 너무 부담스러워지다 보니까 이제 제한을 두게는 됐죠. 범아, 내일 또 주스로 가자. 이렇게 되는 거네요. 줍깅. 안 하니까 너무 부담스러워하신다니까요. 아니 근데 또 그 제로 웨이스트 샵도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나는 이제 평상시에 일회용품도 쓰면 안 될 것 같고 쓰레기도 뭐 절대 조금이라도 이렇게 버리면 안 될 것 같고 좀 약간 이런 부담감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겠다. 네. 그렇죠. 사실 저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제 뭐 환경운동가도 아니었고 뭐 환경활동가도 아니었고 이제 환경 일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제 넘어가게 된 케이스여서 저도 운영을 하면서 많이 제 생활 안에서 이거를 지키고자 노력을 했는데 처음에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이제 습관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 내가 이런 샵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남들한테 되게 좋은 이렇게 되려면 절대 쓰지 말아야 돼. 그래서 제 안에서 스트레스도 너무 많이 생겼고 괜히 저를 이제 숨기고 싶었어요. 남들한테 이름도 어떤 이름인지 밝히고 싶지 않았었고 이러다가 이제 뭐 손님들도 많이 이제 접하게 되잖아요. 근데 저를 되게 와 진짜 너무 멋있으세요. 이런 사람들한테 부응도 해야 될 것 같고 이러면서도 반면에 이제 저는 사실 이제 젊음이잖아요. 네. 그래서 화장을 해요. 근데 어떤 손님들은 왜 화장하십니까? 아니면은 이제 이 밀랍 자체도 벌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동물을 괴롭히십니까? 이제 그렇게까지. 이제 사람의 이제 종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죠. 이런 거 저런 거. 그러다가 지금은 많이 내려놨어요. 저도 똑같은 사람이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세상과 타협을 하면서 좀 더 나은 세상을 살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는 사람이지 막 드라마틱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냥 뭐 3일 작심삼일이어도 뭐 3일 하고 하루 실패하고 또 3일 하고 하루 실패하고 그냥 이렇게 저 나름의 타협을 이제 정하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단계죠. 저도 그 음식물 쓰레기 네. 버리러 갔을 때 보면은 이 봉투하고 함께 들어있는 그 쓰레기 보면은 항상 이렇게 분리해서 이렇게 네. 하거든요. 근데 너무 깊이 있는 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어차피 그 이제 일회용 장갑을 끼고 가니까. 근데 이제 손도 씻을 수 있고 그러면 조금 더 이제 그래도 이제 방송인이니까 모험적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모아 씨도 보면은 네. 이 젊은 나이에 환경운동가라고 하면 진짜 뭐 모범적이어야 되고. 그럼 다 쳐다보고 있을 거야. 일회용 맛이나 안 맛이나 이러면서. 그런 부담감 있으시죠? 근데 저는 일단 환경운동가라는 말을 제가 붙인 게 아니고 이제 저도 이제 하다 보니까 단계별로 나아져서 주변에서 환경활동가 운동가라고 붙여주시더라고요. 아, 이정현 씨가 붙여주신 건가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자초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두 분은 이제 그렇다고 치자고요. 근데 이정현 활동가는 진짜 본격 활동가잖아요. 그 이제 밖에서는 이제 이렇게 그럴 수 있는데 집안에서 이렇게 매일 혼나고 막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네, 아무튼 저는 오늘 이 자리도 굉장히 불편하고요. 네, 굉장히 존경하는 마음으로 두 분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환경운동 시작할 때하고는 전혀 다른 경로로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네. 아, 이런 큰 흐름이 바뀌고 있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저도 이게 뒷물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집에서도 그죠. 그러니까 늘 아까 말한 주위의 시선을 일정 부분 의식하고 살아야 되는데 집안에 가면 그러니까 환경운동이 살림을 못 이기더라고요. 워낙 깔끔하고 늘 집에서 아끼고 절약하는 거. 사실 저희가 좀 덜 소비하고 덜 쓰자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아내를 이기기가 어려운 조건이고요. 뭐 저희 종량제 봉투 안에 의외로 뭐 담겨져 있는 게 뭐 화장실에서 나온 요 정도 말고는 다 가는데 제가 조금 이제 상관을 하는 것들은 실제 이거 우리가 분리 배출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분리 배출되는 거에서 재활용되는 것들은 불과 한 40%밖에 되지 않거든요. 나머지는 사실은 쓰레기입니다. 그거를 분리 배출률을 조금 높이려면 아까 말한 대로 뜯어서 따로따로 씻고 테이프 제거하고 코팅되어 있는 것들은 사실은 쓰레기이기 때문에 따로 보내고 이런 과정들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과정들이 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한편으로는 이 일을 그러니까 살림하는 개인한테 맡길 것인가 아니면 우리 사회가 일단은 분리라도 그나마 재활용되는 것들이라도 편하게 해주면 사회적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그 안에서 분리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제조사들은 원래 처음부터 이 물건이 만들어질 때부터 불필요한 쓰레기, 예를 들면 질소 충전을 했는데 안에 또 받침대가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거 정말 불필요한 거거든요. 제도적으로 이런 쓰레기 발생량 자체를 줄이는 기업들은 그런 노력들을 하되 일단은 분리배출이 쉽게 되는 것들만 표시를 좀 해서 잘만 배출하면 이것들이 재활용이 되게 하는 것들은 또 다른 사회적 영역에서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네. 이런 상관은 조금 합니다. 그래요. 분리수거 처음에 우리 할 때 얼마나 불편했어요. 진짜 그래도 또 이게 정착이 되니까 습관화되고 잘 할 수 있는 거고. 한 20년 넘게 환경운동가로 활동하셨죠? 예, 뭐 저도 직장인으로서 이제 회원으로서 처음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네. 회원, 운영위원 이렇게 해서 한 20여 년 정도. 그러셨구나. 네. 사실 이정현 씨는 우리 그 아침마당 전북보다는 네. 뉴스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만해요! 왜 하면 막 이런 분인 것 같아요. 네. 근데 20년보다도 그 아까 막 맹꽁이 얘기하시고 그런 거 보면은 더 오래되신 것 같아요. 예, 뭐 저는 이제 뭐 원래 이제 그 자연에 관심이 있었고요. 강변 옆에서 또 열심히 수영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환경운동하면 들에 가서 꽃도 보고 산에 가서 숲도 좀 즐기고 뭐 그런 일을 할 줄 알았는데 그런 일보다는 이제 폐기물이 버려지고 태워지는 과정에서 이제 주민들이 크게 환경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 마을 뒷산이 처참하게 파헤쳐지고 무너져 가는 그런 현장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현장들을 많이 다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장을 여러 개 두는 이제 소장 같은 그런 느낌이다라고 이제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뭐 저는 농촌과 또 권리를 지키려고 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하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습니까? 목소리 높여서 이야기하고 피켓을 들고 나가서 캠페인도 하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제가 이렇게 화도 잘 내고 이런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저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고요. 네, 환영합니다. 놀기도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잘 예. 오셨습니다. 네, 이정현 고맙습니다. 씨는 지금 20년 넘게 그 환경 현장에서 이제 지내셨잖아요. 예, 예. 근데 그 좋은 일도 있을 테고 또 굳은 일도 다 있을 텐데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 일이 뭐 있으세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거창한 거대 담론들을 가지고 막 싸우기도 하고 그랬죠. 최근에는 이제 새만금 해수유통도 25년 만에 이뤄내기도 했는데 사실 제가 관심 있고 좀 의미 있는 일들은 작은 공간들에서 생명이 다시 부활하는 그런 건데 전주시 도심 한복판 삼천동의 도서관 뒤쪽에 지금처럼 이제 6월에 장마철이 시작되면 나타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맹꽁인데요. 전주시 도심 한복판에 전국에서 가장 맹꽁이가 많이 몰려서 짝짓기 하는 모습부터 시작해서 산란을 합니다. 산란을 해서 우주 비행선처럼 쫙 알을 펼쳐놓고 하루 반 만에 그게 부활을 해서 어른 맹꽁이까지 되는 그 짧은 기간을 한 곳에서 다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삼천동에 있는 맹꽁이 놀이터. 지금 화면으로 나오는 것들은 이제 만산칠봉의 습지입니다. 개구리들이 놀 수 있는 곳들인데요. 저희가 주민 제보를 통해서 맹꽁이가 살고 있다. 근데 맹꽁이는 멸종위기종 2급이거든요. 그리고 활동 반경이 100m에서 300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맹꽁이가 있다라는 건 맹꽁이는 사람들이 살기 전 수백 년, 수천 년, 수만 년 전부터도 이 근처에 살아온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영역을 자꾸 빼앗아 가다 보니까 몰려난 거거든요. 그래서 몇 마리가 있었던 곳인데 저기를 이제 30평 남짓한 작은 습지로 갖고 있어요. 처음에 보니까 물이 솟아져 나오길래 거기를 습지를 팠어요. 근데 3년 동안 맹꽁이가 오지 않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물이 솟아나오던 곳은 수도관이 깨졌던 거예요. 아이고. 저희가 신봤다 맑은 물이 솟아나온다는 것은 사실은 수도관이 깨졌던 거고 그래서 부랴부랴 저희가 빗물을 한번 모아보자. 그래서 도서관 옥상에 빗물을 받아서 큰 통을 만들어 놨고요. 맹꽁이는 반드시 장마철이 시작될 때 알을 낳습니다. 맹꽁이 기상대 예보는 정말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맹꽁이는 고인물에다 알을 낳기 때문에 만약에 이 물이 말라버리면 알도 다 죽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마를 때쯤 되면 빗물 저금통에 모은 물을 틀어가지고 습지에다 공급을 해주는 거죠. 저 어렸을 때 동네에 뒷산에 물이 고여 있는데 이게 맹꽁이 맞죠? 거의 비쌉니다. 예, 예. 성대모사 잘 하시는데. 이 소리, 이 소리. 학범 씨? 뭐 하시죠? 네. 그 저기요, 그 맹꽁이는요, 맹 이렇게 한음절로 울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MC께서 가서 그 코 한쪽 맹 하면 맹꽁이도 답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짝을 찾는 간절한 맹꽁이들이 예, 그래서 몸을 좀 이렇게 부풀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허세를 좀 부려야 이게 몸 관심을 끕니다. 부풀어 있는 분 계십니다. 허세하면 또. 이정현 선생님의 뒤에서 지금 김덕신 작가님 말씀 너무 없으셔가지고. 아, 그렇군요. 네. 빨리 마이크 넘겨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또 미대 또 출신이어서 같이 그 와우. 미술 공감대가 있음으로써. 아, 네. 또 어렸을 때부터 그림 잘 그린다, 재능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면서 잘하신 거죠? 네네. 어렸을 적부터 아이들과 뛰어노는 것보다 또래 애들하고 뛰어노는 것보다 혼자서 앞동산에 올라가서 그림 그리고 또 제가 어렸을 적 별명이 논두렁 밑에 애기였어요. 네. 논두렁 밑에 애기는 올챙이예요. 논두렁 밑에 올챙이가 막 나잖아요. 그 정도로 논두렁에 진흙을 파서 항상 아침부터 저녁 밥 먹을 때까지 그 자리에서 계속 만들어서 진열해 놓고 그게 마르잖아요. 오후가 되면 그걸 가지고 놀았던. 그래서 할머니가 이 주먹밥으로 밥을 건네주시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서 자라서인지 자연스럽게 저는 미술이 제 업이라고 생각했죠. 네, 그래서 정말. 자연스럽게 미술을 전공했고, 네. 네, 그와 동시에 저는 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화가가 되고 싶었어요. 네. 아까 그 크리스 조던처럼 그런 그 개념 미술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가게 됐어요. 흘러가게 됐어요. 네. 정말 저희는 이분. 조던 하면 마이클 조던. 네. 아니, 진짜 이분들 환경에 관해서는 확실한 마음과 철학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김덕신 작가님은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또 어떤 이미지로 남고 싶으세요? 네.
21세기의 최고의 발명품이 플라스틱이라고 하죠. 근데 그 플라스틱이 결국은 플라스틱의 그 편의성에 물들어 버린 우리들은 그 플라스틱의 대란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네. 네. 저는 바닷가에 갈 때마다 환호성을 질러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라요. 네. 바닷가의 모든 재료가 다 제 재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널려 있어요. 그걸 보면서 저는 선별적으로 골라오죠. 지금 현재는 저건 이제 비안도 그 학생하고 함께 활동했던 건데요. 그런 활동을 하면서 앞으로 플라스틱이 없어서 내가 작업을 못할 때까지 그런 날이 진짜 오길 간절히 바래요. 그때까지 저는 플라스틱과 또 바닷가의 유리 조각이 또 얼만큼 우리 인체에 해로운지 미세 유리 조각의 그 해로운 걸 알기 때문에 미세 유리 조각 주어서 작업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그러세요. 계속 주워오면은 남편분께서 또 힘들어 하시니까 네. 굉장히 힘들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작업실로 전부 예, 저희 그 옮기는 중이에요. 사랑하는 남편에게 한 말씀 방송을 통해서 해주시죠. 자기야, 미안하고, 그리고 또 그동안에, 묵묵히 내 뒤에서 지켜봐주고, 후원해주고, 또 도와줘서 고맙고, 이 자리를 빌어서 어색하지만, 고맙고, 사랑해. 아유, 네, 잘하시겠다. 네, 네. 실컷 그냥 안 모았으면 괜찮을 파인데 또 그냥 모아갖고 남편에게 또 사랑의 메시지까지 보내주셨는데 오늘 이 코너 그 아침마당에 마무리를 하는 코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대건 촌장님 오늘의 책 네. 어떤 책입니까? 짜잔. 두 번째, 지구는 없다. 타일러 러시라는 그 방송인이에요. 혹시 비정상회담이라는 모 방송국에 거기에 출연해서 유명해진 작가가 된 분인데요. 기침이 심해서 잘 표지가 안 보실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친환경으로 책을 정말 고려해서 만들어서 색을 최소화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잘 보시면 이런 이 내용이 우리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이 여기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그리고 큰 지구적인 이야기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네. 팬데믹 이야기까지 다 담고 있어요. 정말 최근의 이야기까지 담고 있어서 네. 이 이야기를 좀 잘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네. 누구에게 드리나요? 누구에게? 네, 그러니까요. 우리 마음을 모아서. 네, 지금 그레타 툰베리는 17살, 네. 25살 우리 모아님 네. 앞으로 이렇게 멋진 책 만드시라고 이 책을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러면 이제 책 받았으니까 책 받고 한마디 나는 이렇게 살겠다 환경과 관련해서 한마디로 얘기를 해주신다면? 네. 네, 저는 늘 그냥 전주에서 환경 보호 첫걸음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자리 지키고 있을 테니까요. 네. 하고 싶으신 분은 언제든 연락 주시고 저는 그냥 이 자리에 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외면할 수도 있는 환경 문제를 이분들은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해 나가셨거든요. 우리가 이게 습관이 되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거라 믿고 또 움직여주시는 이분들이 있으니까 저희도 같이 동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즐거운 시간 고맙습니다. 유익했어요. 네. 장바구니 들고 또 세제 대신 밀가루 쓰고 이게 불편할 수도 있지만 습관들이면 괜찮다라는 거 여러분께 말씀드려요. 네. 이번 주말은 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이 환경의 날이고요. 6월 6일이 또 현충일인데 먼저 가신 순국 선현들을 기리는 마음, 그 마음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농촌 지킴이들과 농촌 어벤져스와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면지 씁시다. 네, 활용해야죠. 네.